자,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0년 들어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새해 벽부도부터 아주 강력한 통화 완화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신흥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그 중심에는 바로 중국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대감이 헛 꺾였는데 오히려 이 기회가 될 수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요. 코로나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신흥국이 더 나을지 아니면 선진국이 더 나을지 ETF 투자 전략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김성훈 ETF 전략팀장의 강의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증시 조정이 약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글로벌 투자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2020년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글로벌 증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작년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연수익률을 달성했던 한 해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초부터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투자자 지역별로 매크로 뷰에 따라서 적절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올해 1월부터 지금 최근 2월 5일까지의 주가의 변동을 한번 그려봤고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지만은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흥국은 마이너스 성과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큰 지역인 미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국은 미국 3대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2020년에도 지속되는 유동성 장세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2020년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진 요인으로도 꼽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나스닥은 약 35%, 그리고 S&P 500은 약 29%, 그리고 다우존스는 22%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 부분들은 지금쯤에서 한 번 더 이제 좀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 예를 들면 유럽이나 그리고 아시아 쪽의 일본,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18.43% 정도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그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나 뉴질랜드,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은 아주 큰 폭의 성장을 보였지만은 정치적 이슈가 있었던 홍콩이나 그리고 브렉시트에 영향을 받았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선진국들은 이제 독일 경기 둔화 장기화와 그리고 EBC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브렉시트 리스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혼조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흥국을 보시면 신흥국은 올 초부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일 거라는 기대가 지속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좀 조정이나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가 이제 저가 매수의 형태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 신흥국 증시 또한 전체적으로 약 15.38% 상승을 보였지만 국가별로는 큰 차이 보였습니다. 그리스나 러시아, 대만 같은 경우는 20%, 30%가 넘는 성과를 보였지만 중국이나 한국은 이제 타 국가보다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한국은 전체적으로 15.38%보다 낮은 14%의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해는 미국이나 선진국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투자 방향을 정리해드리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넘어서 글로벌 증시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도 글로벌 증시에 투자하는 전략은 유효할 거라고 보이며 각 투자 지역별 매크로 국면에 따라서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별 국가보다는 ETF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글로벌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국내에도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싱글 컨트리라고 해서 개별 국가에 투자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개별 국가에 투자하는 ETF들도 많은 상품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브로드마켓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지수에 모두 투자하는 글로벌 MSCI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 미국을 선진국 지역으로 봤을 때 미국 S&P 500이나 선진국 MSCI, 유로스탁스 50 그리고 신흥국도 신흥국 MSCI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상품으로는 아시아의 주요 50개 종목에 투자한 아시아 탑 50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과연 개별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국가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싱글 컨트리가 개별 국가, 한 개 국가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브로드 마켓이 바로 여러 국가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우선 개별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은 투자 집중도 면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 마켓에 투자하는 인덱스는 투자 지역별, 여러 다양한 국가, 다양한 종목에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변동성 부분에서 봤어도 개별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특정 한 국가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여러 가지 그런 증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국가에 투자하는 브로드 마켓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또한 특정 국가에 투자했을 때는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또한 리스크 또한 커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 리스크는 특정 국가에 투자했을 때는 매크로에 따라서 그 개별 국가의 매크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 국가에 분산해서 투자했을 때는 비교적 개별 국가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줄어들기 때문에 개별 국가에 따른 매크로 변화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선진국의 주가 변동성을 보셔도요. 보시는 것처럼 뭐 오스트리아나 홍콩,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여러 주요 선진국들의 변동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선진국 전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전체의 변동성을 봤던 부분이고 그 외에 주요 선진국들을 비교해 보면은 개별국에 투자했을 때 선진국이 더 높기 때문에 개별 국가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국가에 투자하는 부분이 더 유효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별 국가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미국이나 이런 국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정보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게 이런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은 조금 더 차이가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신흥국에 분산 투자했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약 13.39%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특정 국가에 투자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그리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60%에서 2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리스크가 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지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4개 정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전 세계 전체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수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MSCI에서 산출하고 있는 ACWI 인덱스가 있습니다. ACWI는 All Country World Index라고 해서 전 세계 선진국과 신흥국, 22개 선진국과 27개 신흥국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고 종목 수는 약 2,400개의 글로벌 대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대표 ETF로는 아리랑 글로벌, MSCI 합성 H, 합성 H는 이제 합성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H는 환해지가 돼 있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아리랑 글로벌 MSCI 합성 H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49개 신흥국과 선진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단일 국가로 보는 것보다는 전체 글로벌 투자를 할 때 하나의 큰 지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500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대표 ETF는 아리랑 미국 S&P 500H나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아리랑 미국 S&P 500H는 현물 지수 추종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선물에 투자한 ETF는 선물 지수 기초 지수라기 때문에 선물 변화에 따라서 성과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선진국을 말씀드리면요. 선진국은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미국을 하나의 투자 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파이스트 이제 극동 쪽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런 선진국들을 포함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MSCI EAF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파이스트라는 인덱스인데 이 지수의 특징은 유럽이나 호주 같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21개 선진국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캐나다가 빠지기 때문에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는 약 한 50% 정도, 50% 정도를 제외하고 투자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이제 S&P 500으로 따로 투자할 수가 있고 미국과 나머지 선진국에 대한 성과를 좀 분리해서 투자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제 선진국에 투자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92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있고 대표 ETF로는 아리랑 선진국 MSCI 합성 H ETF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흥국 지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흥국 지수 설명드리고 이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지수는 역시 MSCI에서 산출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 지수가 있습니다. 이 이머징 마켓 지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24개 신흥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지수고요. 신흥국 전체의 주가 지수 봤을 때 약 85% 정도의 시가총액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지수입니다. 약 1,400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대표 IT 기업들이나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 ETF로는 아리랑 신흥국 MSCI 합성 H ETF가 있고 코덱스 MSCI 이머징 마켓 선물 ETF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도 아리랑 신흥국 MSCI 합성 H는 실물 지수에 투자하는 ETF고 코덱스 MSCI EM 선물은 선물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의 차이만큼 성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부분들을 꼭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흥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흥국을 주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 정도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신흥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신흥국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지수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또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될 경우 무역 분쟁 완화를 통해서 대미 수출이 회복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한 중국 의존도가 큰 여러 아시아 신흥국들이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시장 개방을 통해서 경기 부양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 1월 1일과 지난 2월 3일, 4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또한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전망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1분기의 그런 부진을 2분기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및 자동차의 판매 분위기 개선이 되면서 내수 경제 또한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중국 시장이나 여러 신흥국들이 단기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긍정적인 그런 매크로 환경 변화 속에서 단기 조정되는 부분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흥국 ETF 간략하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중국이나 한국, 대만, 일본 등 24개 유망 신흥국에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아리랑 신흥국 합성 H ETF, 아리랑 신흥국 MSCI 합성 H ETF고 순자산 규모는 약 418억 정도로 이제 큰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총 보수가 0.5%로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보통 약 한 3에서 4%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해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 신흥국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주요 투자 신흥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세계 지도를 쫙 봤을 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을 제외한 주요 신흥국들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약 43%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이 10% 정도, 그리고 대만이 9%, 인도, 러시아 순서로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 쪽에서도 인도네시아가 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좀 산업화가 된 남아공도 4%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는 좀 한 발 물러나 있는 남미 쪽의 비중도 약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 경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한 10개 정도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가장 최근에 좀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이제 타이완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타이완 소재의 이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을
파운트리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전체 비중에서 4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4대 국영 상업은행 중에 하나인 이제 건설은행이 5번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를 보시면은 특이하게도 남아프리카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기업인 네스퍼가 6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중국과 인도 기업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핑안보험 그리고 이제 인도의 에너지 회사 그리고 중국의 이제 마오타이주라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증류주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인도의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도의 은행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마 성과가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실 텐데요. 쭉 제가 지수 성과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정도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진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도 굉장히 좀 급격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019년 말까지 약 한 10년 정도 성과를 쭉 봤을 때 이제 그래프만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서 좀 비교해 보시면은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보면 신흥국과 글로벌 전체, 이 글로벌 전체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고요. 그리고 선진국,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이 4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동안의 그런 전체 성과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지수가 10년 동안 약 89% 정도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쭉 오랜 기간 투자할 때는 글로벌 전체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도 10년 동안 약 한 29% 정도 성과를 보였고 신흥국이 오히려 10년 동안 봤을 때는 여러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10년 전체 기간은 약 13% 정도로 가장 좀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코스피가 약 31% 정도로 이제 신흥국 전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신흥국 투자는 사실 좀 타이밍을 잘 잡아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년 성과, 1년 성과를 보셨을 때 신흥국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 1개월 성과를 보시면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더 누그러지고 이제 그 부분이 경기 회복세로 이어질수록 신흥국은 조금 더 이제 그 부진을 만회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런 증시의 변동성을 잘 활용하셔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형태로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신흥국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신흥국이 더 나은지 그리고 선진국이 더 나은지 지금 신흥국 ETF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좀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한화자산운용 김성훈 ETF 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이슈앤뷰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앤뷰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감사드리면서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